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부가시세의 특징에 대해서 겁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시세 특징은 객관식 시험에 이론 문제 겁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거 뭐 암기하고 막 그런데 조금 이해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 부가시세는 왼쪽에 있는 거 우리 부가시세고요. 오른쪽은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제가 써드렸어요. 자, 부가시세는 일반 소비세로 일반 소비세. 그래서 2반도 아니고 3반도 아니고 이렇게 재밌죠? 예. 자,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우리 뭐 미가공한 뭐 식용, 뭐 비식용 뭐 해가지고 지난번에 자세히 살펴봤었죠. 뭐 학원비, 뭐 병원비, 그 조제 그 용역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겁나 과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전체 다 과세하고 면세만 몇 개 빠지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몇 개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고급진 거, 뭐 명품이나 향수, 골프장 입장료 뭐 등등에 대해서 그런 약간 좀 사치제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세금 매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부가시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그 다음에 국세. 자,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얘는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지방세, 자, 발음 유의해주세요. 지방세는 뭐냐면은 지자체에다 내는 거예요. 지자체. 구청에다 내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거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도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로 돈이 다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거시기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지방세가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우리 부가세는 국세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 자, 우리 지난번에 부가세세 흐름에서 보셨듯이 내가 열라면 먹고서 세금 내러 세무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나는 담세자예요. 자, 나는 소비자죠. 소비자였고 내가 마지막 그 사업자인 그 편의점에다가 세금 내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주고받고 하면서 사업자들이 돈 냈었죠. 걔네들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세금은 담세자가 직접 가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이제 직접세거든요. 부가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거죠. 그래서 눈에도 잘 안 띄고 내가 직접 세금 내러 간다면은 아, 내가 세금 얼마 내는구나 이런 거 알 텐데 그냥 모르고 소비하니까 조금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간접세예요. 간접세 부가세는. 자, 물세. 납세자의 인적사항 혹은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는 인세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소득세예요. 소득세. 자, 소득세는 전산세무 2급 가시면 공부할 거기 때문에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우리가 눈치로 알 수 있죠. 왜? 자, 우리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뭐 그냥 들리는 얘기로 따졌을 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자녀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다. 그러면 세금 좀 깎아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고 이제 작년에 45%라는 구간이 생겨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이 적다면 6%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납세자의 인적사항 담세력을 고려해주는 거죠. 높거나 적거나 이렇게. 근데 부가세는 짧았어요. 무조건 10%죠. 무조건 10%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족이 많든지 뭐 적든지 가족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니까 내가 부가세 깎아주겠다. 그래요? 아니? 마트 가면 계산하기 바쁘죠? 그 사람이 뭐 자녀가 몇 명 있든지 뭐 마트에서 물어봐요? 미쳤냐는 얘기다. 네. 그래서 전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물세고요. 다단계 거래세 이거는 재화용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과정에 단계적으로 겁나 과세를 했었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거는 따로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오지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액이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죠? 지난번에 흐름에서 이것도 봤던 거고요. 그러나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액은 아니에요. 자,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매입 세액이라는 요 세액을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는 마이너스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그렇게 납부 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은 뭐예요? 영세율 제도랑 관련이 있었죠. 영세율 제도. 자, 소비지급 과세원칙. 즉, 현대자동차가 이제 중국에 있는 장차한테 이제 자동차를 소나타를 이제 직수출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지국이고 중국은 소비지국인데 우리나라 생산지국에서는 영세율로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쪽 가서 7% 세금 내라 그랬죠. 그래서 소비대는 중국 가서 세금 내도록 그래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에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고 건너가라 이런 뜻인데 이건 아니에요. 국가 간의 약속이 돼 있어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자, 그 다음에 면세. 자, 역진성 완화를 위해 안 좋은 건데, 자, 불공평한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 법치를 겁나 면제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세. 자, 우리 돈 쓸 때 세금 내잖아요. 그죠? 마트 가가지고 장 보면서 돈 쓸 때 우리형, 느그형, 아니 소비형. 네, 소비할 때 내는 거니까. 자, 소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돼 있고 무슨 깊이 들어가면 국민 총생산형, 소득형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부가세는 소비할 때 내는 거니까 소비형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론의 이제 과세, 영세, 면세의 정리,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로다가 시험을 치른다거나 실무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앞으로의 또 상위 시험이나 실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에 사업자예요, 사업자. 자, 내가 사업자라고 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인데 내가 과세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영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면세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죠. 자, 내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뭐 가공을 하거나 뭐 어쨌든 그런다고 치자. 자, 내가 물건 사오는 거는 7만원짜리. 자, 그럼 세금은 얼마예요? 10%인 7,000원으로 이렇게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7,000원 더 주고 무조건 10% 더 얹어서 돈 주고 받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른 얘기 별도의 얘기가 없는 한 과세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되는 거를 내가 사가지고 내가 뭔가를 파는데 파는 거는 과세일 수도 있고 영세일 수도 있고 면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뭐 기계 부품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뭔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세 사업자죠. 일반적인 가전제품 면세 없으면 다 과세예요. 그러면 자, 내가 파는 거는 10만원에 이거를 겁나 판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10% 사업자라면 요 10만원에 10%인 만원이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자, 만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매입세액 7,000원은 어떻게 써요? 매출세액인 만원에서 요 7,000원을 빼는 거 공제라 그래요. 7,000원 공제하고 3,000원만 세금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줘요. 만원에서 7만원 빼준다. 공제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내가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어요. 자, 이번에 내가 뭔가 수출하면서 내가 수출업자가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겁나 빵 퍼센트 곱해봐야 빵이기 때문에 10만원짜리를 아무리 수출을 한다고 해도 내가 내는 매출세액 빵이죠. 그 다음에 면세 먼저 생각해볼까요? 면세. 내가 뭔가 농축수 임산물 이런 거를 파는 가공하지 않은 이런 뭐 농부 아저씨, 어부 아저씨죠. 자, 매출세 면제돼서 빵이에요. 뭐야? 영세랑 면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자, 어디 차이가 있냐? 바로 매입세액 쪽에 차이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다. 그러면 요 매입세액 공제해줘요. 그러나 내가 어부 아저씨나 농부 아저씨다. 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 재화나 요격을 공급하고 있다면 우리 매입세액은 미안하지만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밑에. 자, 과세일 경우에 매출세액은 10,000원이 발생했죠.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해줘요. 즉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7,000원 빼줘요. 마이너스 7,000원. 그러면 납부세액은 겁나 3,000원 갖다 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나는 3,000원 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수출하게 됐다. 수출업자가 돼가지고 매출세액이 0% 곱해서 빵이 됐어요. 그러면 매출세액 빵이죠. 자, 근데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받아요. 내가 뭔가 원재료 같은 걸 사올 때 7,000원 더 줬잖아요. 그 매입세액을 여기서 빼줘요.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우리 결과값이 마이너스 되는 세모로 표시하는데, 자, 마이너스 7,000원이 돼. 이건 뭐냐면 환급이에요. 환급. 자, 세금이 플러스면 세금 내는 거지만 세금이 마이너스다? 환급이에요. 환급.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세부담이 전혀 없다 그래요. 지금 살짝 밑에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지금 가렸죠? 자,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물건 매입할 때 7,000원씩 계속 상대방한테 주죠. 세금 7,000원씩 더 주는 거예요. 계속 더 주고, 그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계속 7,000원 환급 받아요. 7,000원 내고 환급 받고 내고 환급 받고 하니까 나랑 세금은, 내가 부담한 세금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냈다가 돌려받으니까 빵이에요. 빵. 그렇지만 면세사업자 있죠. 자, 우리 농부 아저씨, 자, 매출세금은 없어요. 배추를 키워가지고 열심히 팔았어요. 매출세금은 없는데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이 아저씨가 비료를 사면서, 비료 7만원짜리 사면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세일 수도 있는데, 하도 규정이, 그 세법이라는 게 하도 더럽게 복잡해가지고, 또 농어민을 지원한다고 해서 뭐 비료 이런 거는 면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과세라고 치고, 어쨌든 과세되는 뭘 샀어요.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매입세액 사면서 7,000원 부담했죠. 공제 안 해주죠. 마이너스 시켜주지 않는다, 빼주지 않는다는 뜻이. 자,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세금 얼마네요? 빵원. 자, 그 농부 아저씨 같은 경우는 우리 부가치세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세액 낼 필요도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안 되고, 그래서 납부세액 자체가 빵이에요. 그래서 넌 빠져 이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첫 시간에 잠깐 봤지만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업자, 과세하고 영세, 요 두 개만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10%를 과세하든지 빵 프로를 과세하든지 어쨌든 요 두 개만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세율 적용받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 7,000원 내고 돌려받고 7,000원 내고 돌려받고 나는 빵이에요. 또이. 그러나 면세, 농부 아저씨는 내가 뭔가 사올 때마다 7,000원씩 계속 더 주는 거죠. 매입세액으로 계속 부담을 해요. 돌려받아? 아니, 7,000원씩 계속 내는 거야. 그래서 세부담이 있죠. 세금 부담이. 매입세액만큼. 그래서 결과로, 자, 밑에 영세는 완전 면세라고 불러요. 왜? 내가 매입세액 냈던 거를 계속 돌려받아서 빵이니까. 그래서 완전 면세, 세금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면세가 뭐 이름은 면세지만 얘가 불완전 혹은 부분 면세, 완전히 면세되는 거 아니고 매입세액은 계속 상대방한테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세부담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가 오히려 이름과는 다르게 불완전 혹은 부분 면세예요. 됐죠?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마지막인데요. 자, 사업의 종류별로 증빙을 발급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증빙이라는 건 영수증 같은 거죠. 이거 누가 발급해요? 파는 사람이 발급해요? 사는 사람이 발급해요? 네? 가끔가다 사는 사람, 이게 대답은 못하고 이제 실강할 때 막 이런 소리가 여기로 들리는데, 파는 사람이 발급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아니, 편의점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내가 우유 먹고 싶어 바나나 우유를 딱 갖다 둬요. 그러면서 편의점 그 알바생이 삑 찍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주머니에서 아이고 뭐 영수증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영수증 막 뭐 쓰려고 하면은
그 편의점 알바생이 쳐다보면서 야, 드디어 내가 편의점 생활 몇 개월 만에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도라이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이 삑 찍고서 뭐 카드 긁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이런 거 같이 주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증빙을 주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우리 과세는 일반적인 10% 붙는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자, 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뉴스 경제신문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세금계산서 어쩌고 하는 게 나와요. 10%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두 가지를 더 인정해 주는데, 자, 카드 긁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현금 결제하면 못 끊어줘요? 그쵸? 예, 현금 영수증 끊어주죠. 자, 얘네 두 개는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거래를 포착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인정? 인정. 자, 그 다음에 영세는 두 가지죠.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수업 목적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수출 뭐요?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가 장창한테 직접 수출하는 거. 내국 신용장은 누구예요?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현대자동차한테 타이어 팔았잖아요. 그럴 때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죠. 요게 있으면 국내 거래지만, 자, 직수출의 경우에는 자, 열심히 증빙 발행해가지고 장친한테 갖다 주면 장친이 좋아하겠죠? 아니, 전혀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예. 그래서 증빙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국 신용장의 경우는 뭐예요? 한국타이어가 현대자동차한테 타이어 파는 거잖아요. 얘네는 국내 거래죠. 국내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국내 거래를 거래를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정확한 이름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얘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검나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요. 그 다음 면세. 자, 우리 농부 아저씨, 어부 아저씨들. 자, 증빙 발급해야 되는데, 면세는 세금이 면제돼서 세금자를 떼어요. 세금자 빼고 그냥 계산서. 자, 이렇게 겁나 기본적인 증빙을 이렇게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영세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직수출이 왠지 뭔가 세금계산서일 것 같아요. 왠지 얘가 정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직수출이 증빙이 없는 것이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등에 의해서 한국타이어의 경우에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나와 있는데 겁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다음 중 부가시세 특징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가시세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그죠? 부담하는 거는 내가 라면 먹는 내가. 납세 의무자는 부가시세 과세되는 재화용을 공급하는 각 사업자이다.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은 간접세라는 의미죠. 간접세. 간접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두 번째,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맞죠? 소득세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짤 없어요. 자, 전단계 거래공제법 채택하고 있다. 맞죠? 아니, 이 절대 아니라 그랬죠? 별표 하나 쳤어요, 아까. 자,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요. 3번이 틀렸고,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지국에서는 영세율 경우 그쪽 가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외우니까 어려운 거지. 자, 현행 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일반 소비세. 맞죠? 네.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몇 개 일부만 제외하고 일반적인 모든 재화용에 다 과세는 싹 다 과세. 개별 소비세는 반대죠. 걔는 몇 개, 사치제 성격이 있는 것들 몇 개만 과세한 거고요.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 국세 맞죠? 국세 반대는 C방세인데, C방세가 아니라 국세다. 네, 국세청으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10% 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맞아요. 면세도 있는데요? 걔는 빠져. 걔는 부가세법보다 사업자가 아니에요. 자, 역지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니. 역지인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는 바로 면세 제도죠.
생활 필수품 등등에 대해서는 역진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면제해버려. 이렇게 하는 게 면제. 자, 3번 다음 중 부가시세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소비세며 간접세. 맞아요. 면세로 열거된 걸 제외하고 모든 재화용에게 다 공급하는 게 일반 소비세고요. 간접세는 뭐예요? 담세자, 최종 소비자랑 납세 의무자, 사업자가 다른 거죠. 그죠? 맞고요. 자, 전단기 거래공제 또 나왔네. 전단기 세액공제법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겁나 두고 있다. 맞아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여 수출과 등에 겁나 빵 퍼센트를 적용을 해주고 있다. 맞죠. 정답은 2번. 자, 4번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겁나 옳은 것은 전단기 거래공제법 또 나왔네. 이거 틀렸죠? 자, 두 번째 비례세율로 역진성이 겁나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비례세율의 같은 말은 자 비례라고 해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단일세율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부가시세법은 기본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역진성이 발생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돈 막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쌀이 한 포대에 8만원으로 치면은 만약에 세금 붙으면 8천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부가세가 붙게 되면은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돈 잘 버는 사람은 요 8천원이 전혀 부담이 안 돼요. 한 달에 내가 월급이 막 몇천만 원이다. 그러면 요 8천원 뭐 내도 돼요? 안 내도 그만이에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해서 내가 한 달에 50만원 버는 사람이,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활 필수품인데 50만원 벌어가지고 8천원 세금 낸다. 굉장히 부담이 크죠. 이래서 불합리하다. 이게 바로 역진성이거든요. 요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야, 필수품, 생활 필수품 이런 거 세금 내지 마. 그럼 똑같이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면세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면세 제도가 겁나 나오게 된 것이죠. 맞아요? 자, 3번 개별 소비세다? 아니죠. 일반 소비세죠. 지방세? 아니, 국세.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네요. 그죠? 10% 누구에게나 똑같이 10%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한다. 맞아요. 자, 5번 문제의 부가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형 맞죠? 느그형? 아니. 우리형? 아니. 소비형. 소비할 때 되는 거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 간만에 맞게 나왔고요. 다단계 거래세 맞아요. 그래서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도 계속 부가세를 주고받아요. 직접세? 아니. 간접세. 즉 세금은 내주머니에서 나오죠. 그래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앞단계, 전단계 사업자들이 자기들 쪽에서 내주기 때문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6번 부가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소비세 맞죠?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 맞고요. 간접세 맞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급 과세 원칙 맞죠? 언제까지 틀릴 거냐라는 얘기다. 아니야,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잖아. 그래서 생산지급이 아니라 소비지급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요.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영세랑 면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자,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겁나 틀린 것은,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영세율은 완전 면세가 맞죠? 이거는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매입세액을 겁나 부담하는데 그거를 계속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예요. 영세율. 즉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한다. 맞죠? 아니라 그랬죠. 이거 장친한테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필요 없어. 내구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죠. 직수출은 필요 없어요. 자,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겁나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맞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8번. 자, 부가세법 영세율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완전 면세 맞아요. 매입세액 부담한 걸 계속 환급받으니까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취지도 있죠. 그 다음에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맞죠? 아니, 역진성 완화는 면세를 그잖아요. 면세.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이랑 돈 좀 적게 버는 사람들이랑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세금을 매기지 말자라는 것이 면세. 수출 산업 지원의 그런 목적도 맞아요. 왜냐? 영세율이 제일 유리하다 그랬죠? 왜냐? 완전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단 1원도 안 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1도 안 내기 때문에 수출 산업 지원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죠. 자, 9번 다음 주 부가지세 부담이 영세율의 특징이 아닌 것. 수출업체 자금 부담을 줄여서 수출 촉진한다. 맞죠? 다른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사업자의 부가지세 부담 완전 면제된다. 맞죠? 그 다음에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맞아요. 바로 소비지국에 가서만 과세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중과세 하지 말고. 자,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요거는 면세제도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0번. 자, 다음 주 부가세세 부담 영세율과 면세 때는 설명을 겁나 옳지 않은 것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세 부담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출수익 빵, 매입수익 빵, 납부수익 빵, 넌 빠져. 자,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겁나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돼. 맞아요. 자, 그래서 배추 포기가 아니라 면세 포기. 그래서 농부 아저씨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적용받아야죠. 매입세 공제 해주니까.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고 그러나 사랑하고 돌아오는 거지만 3년간 재적용 금지라는 그런 규정까지 살펴봤죠. 자, 영세율은 부가세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 맞죠. 자, 면세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뭔 소리냐나 지금. 예.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영세율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가세세 역지서. 요건 뒤에 건 맞아요. 뒤에 건 맞지만 앞에 게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영세율이죠.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나름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나만 재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가 혼자 재밌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실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재밌어야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친구들 안녕.